이 상용 로그 보실게요. 상용 로그는 뭐냐면 우리가 로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내잖아. 그러면 밑에 값에 따라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매우 한정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로그를 만들자. 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로그는 다른 말로 뭐냐? 밑이 10인 로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통일되게 상용할 수 있는 로그를 만들자. 그래서 그걸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그 10의 n이라고 표현할 건데 상용 로그는 이제 그럼 우리가 다 10이라고 맞출 거니까 10은 생략하고 이렇게 쓰자 이 얘기인 거야. 그래서 로그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밑에 위치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잖아? 그럼 여기는 무조건 상용 로그 밑이 10이나이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밑이 통일된 거구나 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로그라고 하는 것에서 상용할 수 있는 전체가 통용할 수 있는 상용 로그를 만들었을 때 상용 로그 표가 존재해요. 우리 뭐 제곱근표, 삼각비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상용 로그도 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책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용 로그 표 두 번째 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상용 로그 표는 0.01의 간격으로 1.00부터 9.99까지의 수를 상용 로그의 값을 표현해낸 표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한 거냐? 반올림에서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까지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상용 로그 표를 읽는 방법을 보시면 로그 5.17 그러니까 로그 10에 5.17이라고 안 써. 이제 밑이 10인 것들은 다 밑을 생략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럼 5.17이라고 하는 건 5.1 라인에서 7번째 칸에 있는 값을 읽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7135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엔 얘는 0.7135의 상용 로그 값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표에서 로그 5.08이 궁금해. 로그 5.08은 5.0 라인에서 8번째 칸을 읽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0.7059가 된다. 이렇게 상용 로그의 값을 읽는 것이다. 자, 그러면 상용 로그 값에서 지금 상용 로그 표 보이는 것에서 요거를 좀 데려와 볼게. 책에 로그 5.17이라는 수가 있잖아. 그래서 로그 5.17이라고 하는 수는 상용 로그 표를 통해서 0.7135라고 되어 있어요. 반올림에서 나타낸 값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비슷한 값이라서 그냥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건데 이 0.7135라고 하는 것은 0 더하기 0.7135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0은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0.1735는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다. 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이 정수 부분을 뭐라고 표현을 했었냐면 지표라고 표현을 했었고 소수 부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가수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옛날 표현 방식이야. 근데 만약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들이 이 용어를 쓰잖아? 그러면 알아들으면 돼. 지표는 정수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소수는 가수를 얘기하는 거구나. 요렇게요. 그래서 상용 로그라고 하는 것의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밑이 10인 로그였고 그 10은 생략하면서 로그 n이라고 읽는 것을 상용 로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상용 로그는 값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n은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고 이걸로 예시를 들었지? 0이 정수 부분인 거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알파라고 하는 것은 소수 부분을 얘기한다. 그럼 이 소수 부분의 특징이 있어. 알파는 소수기 때문에 0부터 1까지 1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그럼 1은 왜 등호를 안 씁니까? 1과 같아진 순간 정수 부분에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소수 부분은 요 범위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
포인트는 여기에도 한 번 더 있어요. 0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에 한 번 더 포인트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상용 로그는 이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문제를 푼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간혹가다 설명을 하면서 이걸 지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걸 가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최대한 교육과정을 반영해서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상용 로그 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떤 예시 상황이 있냐면 우리가 상용 로그 표는 1부터 9.99까지잖아. 1부터 9.99까지니까 우리 제곱근표에서도 이런 거 있었다? 루트 3.75가 있었는데 이 루트 3.75는 100분의 375였어서 10분의 1 곱하기 루트 375 이렇게 계산해서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죠? 값을 줬을 때 말이죠. 그런데 상용 로그도 마찬가지야. 1부터 9.99까지 숫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요걸 가지고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예를 들어 로그 3.75라고 하는 상용 로그의 값을 상용 로그 표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었냐면 0.574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대. 근데 문제에서 이 상용 로그 값을 통해서 로그 375의 값을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해. 그러면 얘는 마치 제곱근의 성질에서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로그 3.75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 그럼 얘가 지금 이 부분이 진수인 거야. 오케이? 그럼 이 부분이 진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로그의 성질 때문에 로그 3.75 더하기 로그 100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맞아? 왜냐면 여기 밑이 10이 똑같은 거니까.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상용 로그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에도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요걸 다시 한번 데려와서 로그 10에 100이라고 써볼게. 그러면 요 친구는 로그 10의 제곱인 거 보여? 그럼 얘가 뭐야? 제곱이 뛰쳐나와서 2라고 하는 값을 갖겠지? 맞지? 그래서 너는 로그 3.75 더하기 2였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그럼 로그 3.75는 문제에서 0.574라고 줬어. 그럼 0.574 더하기 2가 되는 것이니까 2.574였구나. 요렇게요. 그럼 보세요. 상용 로그잖아요. 이 상용 로그는 2라는 정수 부분과 0.574라고 하는 소수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거야. 그럼 소수 부분 한 번 더 범위 체크하세요. 0과 1 사이. 0과 1 사이 나왔죠. 그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더라. 그러면 상용 로그에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볼 건데 포인트는 뭐냐면 봐봐. 지금 상용 로그의 진수를 보세요. 이 진수에 요 정수 부분이 한 자리수죠. 5.17이지만 5라고 하는 정수 부분 하나 있어. 그러면 얘가 한 자리수일 때는 지표, 즉 정수 부분이 1 빼기 1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도 얘가 375니까 정수 부분이 몇 자리수야? 세 자리수지. 하나, 둘, 세 자리수잖아. 세 자리수니까 얘의 정수 부분은 3 빼기 1을 해서 2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를 일반화시켜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 일반화시켜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n의 자릿수에서 빼기 1을 하면 정수 부분이다. 이렇게 가면 돼. n 자릿수에 얘가 지금 세 자릿수면 정수 부분이 2가 되고 얘가 만약 네 자릿수면 정수 부분이 3이 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책에 어디 나와 있냐면 38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정수 부분이 n자리수인 양수의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n 빼기 1이다. 이게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진수 조건에 진수가 예를 들어 5자리 정수가 나왔어. 그러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4가 된다. 요 말인 거야. 그러니까 몇 개의 예시를 한번 다시 들어볼게. 로그 1382가 왔어. 그럼 얘는 뭐냐면 몇 자리 잔수가 왔어? 4자리 잔수가 왔으니까 너의 정수 부분은 3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된다. 이 말인 거야. 알파는 상용 로그 표를 줄 거예요. 값을 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로그 27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이 2자리 자연수기 때문에 2자리였기 때문에 2자리에서 1을 뺀 1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간다. 그럼 상용 로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진수 조건의 자릿수만 확인하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야. 다시 말해서 로그 532라고 하는 값이 있거든? 그럼 로그 532는 정수 부분이 바로 2라는 걸 알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이해됐지? 아, 그럼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을 통해서 진수라고 하는 얘가 몇 자리 정수인지 체크할 수 있구나. 이게 상용 로그의 포인트예요. 됐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상용 로그 표를 얘기를 하지만 내가 1.00부터 9.9까지 나와 있는 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면 소수로 상용 로그를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상용 로그를 소수로도 얘기를 할 수 있다. 요 말인 건데 이런 거야. 만약에 n이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 너무 길다. 이렇게 하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 로그 0.475라고 하는 값이 있어. 로그 0.475야. 그러면 얘는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와? 그러니까 0.475를 보세요. 진수를 보세요. 그럼 0.475에서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뭐가 나와? 0이 아닌 숫자가 나왔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0의 숫자가 나잖아? 0이 아닌 숫자가 나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다 이렇게 가. 로그 0.0056이라고 하는 상용 로그를 구할 거야. 그럼 얘는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왔어? 셋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왔어.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이너스 3 플러스 알파 이렇게 가는 거야. 다시 로그 0.072라고 하는 상용 로그를 구할 거야. 그럼 얘는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왔어? 둘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왔어. 그럼 너의 정수 부분은 얘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n이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면 그때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몇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를 붙여서. 처음으로 셋째 자리에서 그게 안 나오면 0이 아닌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정수 부분에 대한 형태는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로그 0.457이야. 그럼 얘는 지금 정수 부분이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여기서 알파는 양수가 나와야 돼요. 0 이상 1 미만이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나오는지 가보자고. 얘는 로그 1000분의 457이야. 그럼 너는 로그 457 빼기 로그 1000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얘의 상용 로그 부분의 정수 부분과 얘는 빼기 3이야. 그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 말인 거야. 문제 풀면서 한번 더 적용을 해볼게. 그치? 그래서 이 상용 로그에서 정수 부분을 나타내는 것은 진수 조건의 자릿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n의 자릿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된다. 그 얘기야. 그러면 소수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수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얘는 숫자 배열을 의미한다. 숫자 배열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로그 375였냐? 로그 0.375, 로그 3.75가 있었어. 3.75. 근데 그것의 값이 0.574였대. 그럼 얘는 0이라고 하는 정수 부분과 0.574라고 하는 소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를 가지고 어떤 것을 얘기할 수가 있냐면 로그 37.5가 있잖아. 로그 37.5는 얘가 두 자리 수였기 때문에 지표는 정수 부분은 1이 되고 소수 부분은 뭐가 되냐면 375, 375 숫자 배열이 똑같잖아. 그럼 여기서 뒤에 오는 수는 574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소수 부분은 숫자 배열이 똑같아. 숫자 배열.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 로그 3750을 구하래. 그럼 얘는 4자리 수가 왔잖아요?
그러면 지표, 즉 정수 부분은 3이 될 거고 뒤에는 0.574 이렇게 온다고. 왜? 375라고 하는 숫자 배열이 똑같기 때문에 소수 부분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소수로 한번 가볼까? 로그 0.375를 구하래. 그럼 얘는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플러스 0.574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한 번 더. 로그 0.00375를 계산해 주세요. 그럼 너의 정수 부분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3 플러스 숫자 배열 똑같아요. 소수 부분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용 로그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그 값을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숫자 배열이 똑같다면 나는 지표와 가수, 즉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필수 예제 1번입니다. 39페이지고요. 로그 4.25가 있어. 로그 4.25는 0.6284야. 그랬을 때 다음 값을 구하래. 그럼 1번은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로그 42.5. 2번은 뭘 구하냐면 로그 4250. 3번을 뭘 구하냐면 로그 0.0425. 이걸 구하래. 그럼 잘 봐. 지금 얘는 로그 4.25라고 하는 상용 로그는 0이라는 정수 부분과 0.6284라고 하는 소수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소수 부분 범위 똑같아요. 0보다 크고 1 미만. 이거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럼 이제 밑에부터 가볼게요. 42.5는 42라고 하는 자릿수가 보여. 두 자릿수잖아요. 그죠? 그럼 두 자릿수는 어떻게 계산하냐? 1 플러스 이렇게 가는 거야. 두 자릿수니까 빼기 1이라고 얘기했죠. 정수 부분이. 그럼 나는 425, 425 숫자 배열이 똑같아? 뒤에 따라오는 소수 부분은 이거야. 이해됐어? 그럼 나는 이렇게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값을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했으니 덧셈까지 진행해 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상황 가볼게요. 두 번째 상황은 몇 자리 자연수냐면 4자리 자연수입니다. 4자리 자연수니까 그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3, 그렇지. 3이 될 거고 0.6284 이렇게 가자고. 그럼 너는 3.6284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왜 6284야? 425, 425 숫자 배열 똑같으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 가볼게요. 얘는 소수점 아래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면 둘째 자리에서 나왔어. 그럼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259 플러스 0.6284. 그럼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어설프게 공부한 친구들은 얘를 답을 마이너스 2.6284 이렇게 써버려. 어우 당연하지. 좋아요. 그래서 2에서 0.6284를 빼가지고 요거 다 계산해. 계산해서 마이너스 붙인 결과로 답 써줘야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얘 답이 뭐냐? 마이너스 137, 1.3716 이렇게 간다. 됐죠? 그래서 이걸 계산 안 하고 마이너스 2.6284 이렇게 써버리는 애들이 있어. 그럼 안 돼. 알겠지? 그래서 항상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은 0 이상 1 미만이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 넘어가서 필수 문제 2번으로 가보실게요. 자, 로그 2.05의 상용 로그 값이 0.3118이었어요. 이 말이에요. 그럼 얘는 0 더하기 0.3118이라고 한 번 더 표현을 해봐. 그럼 얘는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의 범위까지 한 번 더 체크하면 계속 훈련이 되겠죠. 그죠? 왜냐면 얘는 정수 부분의 자릿수가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에서 1을 빼서 0이 정수 부분이 된 거야. 그치? 요렇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1번 가보실게요. 다음과 같은 조건의 상용 로그가 있었을 때에 로그 n의 값이 얼마였냐면 3.3118이었대. 그럼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지우야 3118 똑같은 거야. 한번 옆에다 더 쓸까? 3 플러스 0.3118이야? 소수 부분이 똑같아? 그럼 숫자 배열은 무조건 205의 숫자 배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정수 부분이 얼마였어요? 3이었어요. 그럼 얘는 몇 자리라는 소리야? 정수 부분이 3이므로 n은 4자리 수입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 풀면 실수 안 하지. 그러면 205의 숫자 배열로 4자리 수를 만든다? n은 얼마 값이야? 그렇지. 이렇게 된다. 이 말인 거야. 됐죠? 자, 두 번째 가보실게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였냐? 로그 n이었어요. 로그 n의 값이 마이너스 2.688이었다. 여기 잘 봐. 이거 잘 봐. 어설프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지우야 마이너스 2 플러스 0.688이 이렇게 생각해. 근데 그거 아니거든.
이렇게 가면은 말이 안 돼. 우리가 아까 여기서도 뭐였어? 뺄셈 했지. 2에서 6 이렇게 얘 뺄셈 했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이거를 얘를 덧셈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뺄셈으로 생각했어야 돼. 그럼 소수 부분이 음수인 거는 절대로 얘기한 적이 없어. 무조건 0 이상의 값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했거든? 그러면 이 문항에서의 포인트는 뭐냐? 이거예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 해주시고 마이너스 0.6882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정수 부분과 플러스 0.3118 이렇게 나온다고. 3118 됐어? 그러면 얘는 지금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얘기니까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므로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n은 뭐라고 써? n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0.00하고 숫자 배열이 누구여야 돼? 205여야 돼. 그럼 00 셋째 자리에 205 이렇게 쓰면 돼. 숫자 배열이 똑같은 건 어디서 찾았어? 소수 부분이 똑같으니까. 소수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205를 가지고 셋째 자리에 처음으로 0이 안 나오게. 왜?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너무 실력이 너무 빨리 올라왔는데? 자, 3번 보실게요. 로그 3은 0.4771이었대요. 그러면 1번 3의 50제곱은 몇 자리 자연수인가요? 그럼 자릿수를 찾으려면 자릿수랑 관련 있는 건 뭐야? 얘잖아. 그지? 그러면 자릿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상용 로그야. 그럼 얘의 상용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3의 50제곱을 상용 로그 취하면 로그 3의 50 이렇게 간다. 그러면 얘는 50 뛰쳐나오지? 로그 3 쓰면 된다? 맞아? 그러면 여기가 10이 있지만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 마시고 여기 원래 10에 3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수 뛰쳐나오지. 그러면 너는 50 곱하기 0.477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얘는 곱셈을 직접 하셔야 돼. 곱셈을 직접 하면 이거 계산은 선생님 귀찮으니까 23.855가 나와요. 그럼 지우야 얘는 뭐라고 해석해? 23이라고 하는 정수 부분 더하기 0.855라고 하는 소수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거야. 그럼 23이 정수 부분이. 그러면 정수 부분이 23이므로 몇 자리수가 되는 거야, 얘가? 얘가 빼기 1이 된 거잖아. 빼기 1. 아니지. 빼기 1에서 23이 된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 얘는 24자리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라고. 이해 헷갈리면 안 돼. 빼기 1을 해서 얘가 나온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는 뭐였어? 3의 마이너스 14제곱. 3의 마이너스 14제곱도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옵니까? 그러면 걔도 처음으로 몇째 자리에서 뭐 저쩌고 이런 얘기 무조건 상용 로그야. 그러면 로그 3의 마이너스 1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4 곱하기 로그 3 할 거란 말이지. 그럼 로그 3은 0.477이었어요. 얘가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14 곱하기 0.4771 이렇게 가자 이 말인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계산하는 결과가 뭐냐면 마이너스 6.6794래. 마이너스 6.6794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지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0.6794로 바꿔줘야 돼. 오케이? 그럼 얘는 마이너스 7하고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얘 계산하면 이 소수 부분은 의미가 없어. 왜? 나는 몇 자리수가 중요한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정수 부분이 나왔다? 그럼 처음으로 몇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 거야? 그렇지. 그래서 너는 7번째 자리. 소수점 아래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 건 7번째 자리에서부터다. 이렇게 가면 되겠다. 쉽죠? 그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필수예제 4번 별표 3개. 시험에 꼭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4번을 보시면 4번에 1번 봐봐. 로그 n의 정수 부분이 1이래. 정수 부분이 1이고 소수 부분은 모르니까 알파라고 두고 알파라고 하는 것의 범위를 먼저 세팅을 해놓으세요. 이렇게 두시고요. 자, 로그 n의 소수 부분과 로그 n의 세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더라. 소수 부분이 같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생각을 해봐. 로그 n의
세제곱에 정수 부분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소수 부분은 알파였어요. 이 말이에요. 알파 똑같죠? 그럼 두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우리는 이 뒤에 소수 부분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럼 정확하게 모르는 걸 가지고서 문제를 풀기는 힘들어. 그래서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뺀다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얘가 거슬리니까 이렇게 가자고. 이렇게 줄게. 그럼 얘는 위의 식에서 밑의 식 빼. 그럼 내가 모르는 얘네가 사라져. 그럼 얘는 로그 n의 세제곱 빼기 로그 n을 계산한 게 n 빼기 1이다? 정수였습니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럼 너는 3 로그 n 빼기 로그 n이잖아? 그것이 2 로그 n이란 말이지? 얘가 정수였으면 좋겠어요. 요 말이에요. 그러면요. 지금 로그 n이 1이다 라는 얘기는 어떤 형태의 조건을 만족하냐면 로그 n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 라는 말이에요. 정수 부분이 1이라 그랬으니까 1점 얼마 얼마잖아. 그러면 지금 2 로그 n이지. 2 로그 n은 이거야. 그럼 얘가 정수였으면 좋겠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는 누구야? 그렇지. 2랑 3이야. 아, 그러면 로그 2 로그 n이라고 하는 너는 2이거나 3이다 이 말인 거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다 됐어요. 2 로그 n이 2일 때 2 로그 n이 3일 때 그러면 n의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이거 잠깐 지울게요. 로그 n은 1이니까 n은 10이다. 이렇게 찾으면 얘는 로그 n은 2분의 3이니까 n은 10의 2분의 3제곱이다. 됐지?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양수 n의 값이 궁금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얘랑 얘 답 두 개 쓰면 되죠. 얘 또는 얘입니다. 이렇게요. 보통 이렇게 내요. 얘는 모두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거나 어떤 조건을 더 주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 얘기고. 그 다음 2번을 해볼게요. 2번. 성아야, 너 좀 쉬어. 너 오늘 일찍 와서. 너 10분 쉬세요. 자, 2번 가보실게요. 2번. n의 범위가 1부터 10까지고 로그 n의 소수 부분과 로그 n 제곱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입니다. 라고 줬어요. 야, 그러면은 어차피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니까 그냥 더해주면 게임 끝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어떻게 가냐면 로그 n은 n1 더하기 알파였고 로그 n 제곱은 n2 더하기 베타였는데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게 1이다 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위의 식과 밑의 식을 더하여서 로그 n 제곱 n1 n2 알파 베타지. 야, 그러면 정수 1 더하면 얘 어차피 정수란 얘기야. 아, 이거구나. 그러면 게임 끝났다. 3 곱하기 로그 n인 거야. 왜? 얘 뛰쳐나와서 더해지거든. 그럼 3 곱하기 로그 n이 정수였어요 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이 짓을 하면 되죠. 이 짓을 가볼게요. 얘는요. 로그 n은요. 0보단 크고 1보단 작은 거야. 그치? 양변의 상용 로그를 취한 거니까. 그럼 3 곱하기 로그 n은요. 0보단 크고 3보단 작은 거예요. 그러면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는 누구야?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는 1? 라는 얘기죠. 야, 그럼 게임 끝났지. 3 곱하기 로그 n이 1일 때 3 곱하기 로그 n이 2일 때 이렇게 하고 n 구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n은 10의 3분의 1제곱 여기서 n은 10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간다고. 문제 마지막에 물어본 게 양수 n의 값이 모두 궁금해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두 개 써주면 된다. 됐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활용이 된다. 그럼 포인트는 뭐야? 한번 정리를 하자. 얘 좀 지우면 이렇게 쓸까요? 상용 로그의 활용
자릿수 구할 때 몇 자리 자연수인가 라는 거 물어보면 무조건 상용로그 취하는 거예요. 왜? 정수 부분의 값에 따라서 몇 자리인 거는 체크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소수점 아래, 이것도 자릿수에 그냥 포함할까? 자릿수로 가고. 두 번째는 숫자 배열을 따질 때 소수 부분이 같으면 숫자 배열이 똑같다 그랬잖아. 그치? 그걸로 활용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이 상용로그 활용의 응용은 어떤 형태냐? 두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을 때가 있고 두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두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을 때는 두 상용로그를 차를 이용해서 소수 부분을 없애서 문제를 풀고. 두 번째는 소수 부분의 합이 1일다라고 하는 것은 두 상용로그의 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왜? 합하면 정수되니까. 이게 상용로그의 활용 거의 대부분. 거의 다. 왜냐면 어려운 부분은 빠졌어요. 최고 자리 숫자 이런 거 빠졌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근데 아마 학교에서 별도 프린트로 최고 자리 숫자에 대한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그건 그때 가서 내신 대비할게. 알겠지? 그것도 가수, 소수 부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내가 봤을 때 여기 책에는 지금 없어요. 여기 책에는 지금 없어서 내신 대비할 때에 최고 자리 숫자도 선생님이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5번으로 가볼게요. 수능 모의고사형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에 무조건 나오고 이거를 3점짜리로 냅니다. 3점짜리로. 그러니까 맞춰야겠지. 그치? 자, 어떤 물질의 공기 중의 농도 C와 냄새의 색이 I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내가 고등학생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맨날 이러한 유형들을 모르겠어요, 안 나와요 하고 별표를 치는데 이 문제는 사실 거저주는 문제예요. 내가 엄청난 수학적인 능력이나 역량이 부족하여도 나는 얘를 풀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보통 이렇게 문장형으로 나오거나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아이들이 지레 겁을 먹고 별표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어떤 관계식이 있냐면 i는 3분의 5 곱하기 로그 C-1 플러스 K, K는 상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봐봐, 여기 문제에서 얘기를 해준 대로 일단 적어. 여기서 말하는 C는 공기 중의 농도, 어떤 물질의 공기 중의 농도. 여기서 말하는 I는 냄새의 세기. 이렇게 적어놓고 가자고. 그럼 봐봐, 이 물질의 냄새의 세기가 6일 때, 야 그럼 냄새의 세기가 6이라는 건 I가 6인 걸 준 거야. 그리고 뭐야, 두 번째는 냄새의 세기가 1일 때예요.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 두 번째는 냄새의 세기가 1일 때라고 줍니다. 그죠? 그랬을 때 공기 중의 농도에 몇 배 차이가 납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I1, I2라고 줄게. 그럼 나는 요식을 통해서 뭘 찾아? C1을 찾아. I 자리에 6 집어넣으세요. 6은 3분의 5 곱하기 로그 C1 빼기 1. 요렇게. 그럼 얘는 1은 3분의 5 곱하기 로그 C2 빼기 1. K는 의미가 없지. 왜? 똑같은 수니까.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얘 일로 넘기고 얘 일로 넘겨서 C1과 C2의 값 구하면 게임 끝난다. C1과 C2의 값을 구하면 게임 끝난다. 이렇게. 그럼 선생님 C1과 C2를 직접 다 구하나요? 직접 다 구해도 되고 어쨌든 비율을 물어보는 거야. 몇 배만큼 차이나요? 라고 비율을 물어보는 거니까 위의 식에서 밑의 식 빼기만 해도 돼요. 왜냐면 K 없어지니까. 그럼 뭐 빼면 5는 3분의 5 곱하기 로그 C1 빼기 1 빼기 5 곱하기 로그 C2 빼기 1. 그럼 이제 없어질 거 없어지잖아. 5 다 약분되잖아. 5 다 약분되고 여기 3 곱해져서 3은 로그 C1 빼기 1 더하기 로그 C2 빼기 1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가 지금 빼기 1 빼기 2니까 빼기 2잖아. 빼기 2가 넘어와. 5는 로그 C1 빼기 로그 C2니까 로그 C2분의 C1이구나. 그럼 C2분의 C1은 얼마야? 5란 말이죠? 몇 배예요? 10의 5제곱 이렇게 간다. 5가 아니라 미안해. 10의 5제곱 이렇게 가야지. 왜냐면 내가 로그 취한 거에서 결과였으니까 여기 10이었잖아요. 10의 5제곱 이렇게.
됐죠? 뭐야? 어디서 줄였지? 아, 쏘리. 빼기하고 여기 플러스. 그죠?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였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돼. 그지? 요 마이너스 1로 약분된 거거든요. 마이너스 로그 C2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그럼 얘는 없어질 거 없어지고 남은 게 3은 로그 C2분의 C1이다. 그래서 C2분의 C1은 10의 세제곱이다. 1000이다. 오케이? 그래서 1000배가 된다. 요 얘기입니다. 넘어가실게요. 이것도 상용 로그의 활용 똑같아. 또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6번. 어느 보험사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한 건물의 보상기준 가격을 매년 전년도 대비 10% 낮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화재보험에 가입한 건물의 10년 후 보상 기준 가격을 현재 가격의 몇인가, 뭐 로그 3은 얼마고 로그 3.47은 얼마라고 줬어요. 그럼 현재 가격부터 확인을 해야지 전년도 대비 얼마씩 줄어드냐라는 거에 대한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현재 가격을 A라고 주겠습니다. 근데 매년 10%씩 감소를 시킬 거기 때문에 1 빼기 100분의 10 이렇게 식이 써질 건데 매년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몇 년 동안이라고 얘기했냐면 10년 동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10년이 되는겨. 아, 그럼 나는 지금 A라고 하는 현재 가격에서 10년 뒤에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는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너는 A 곱하기 100분의 90이었기 때문에 100분의 90의 10제곱이다. 즉 0.9의 10제곱 곱하기 A였구나.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몇 퍼센트니?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금액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의 값을 찾기 위해서 로그 0.9의 10을 찾자. 그럼 나는 10 곱하기 로그 0.9거든. 그럼 10 곱하기 로그 0.9는 로그 10분의 9였으니까 로그 9 빼기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왜 9 빼기 1이야? 로그 9 빼기 로그 10이니까. 그럼 로그 9는 뭐예요? 3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는요 10 곱하기 2 로그 3 빼기 1이거든? 문제에서 로그 3의 값 줬어요. 얼마라고 줬냐면 0.477이라고 줬어요. 0.477 맞아? 그럼 너는 10 곱하기 2 곱하기 0.477 빼기 1 요거 계산해. 그럼 이거 좀 데려올게.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0.46 나와. 그럼 이상하죠? 소수 부분이 음수일 순 없으니까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0.46. 그럼 너는 마이너스 1 플러스 0.54 이렇게 되네. 그럼 문제 마지막에 0.54의 값을 갖는 상용 로그를 줬어. 누구야? 그렇지. 로그 3.47이었어. 그럼 봐봐.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 숫자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와요. 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0.9에 봐봐. 로그 0.9에 10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0.54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요. 상용 로그를 취하는데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데 문제 마지막에 3.47을 줬어. 0.347이다 이 말인 거야. 왜? 소수 부분 숫자 배열 똑같으니까. 야 그러면 얘가 지우야 얘라니까? 0.9의 10제곱이 0.347이다 이 말인 거야.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봤니? 몇 퍼센트니? 그럼 347을 100% 곱해주면 되죠. 곱하기 100. 그럼 몇 퍼센트야? 그렇지. 34.7% 이렇게 나온다. 왜? 나는 지금 얘가 궁금한 거거든. 얘. A의 몇 퍼센트가 줄어들었어? 이거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요렇게요. 그래서 오늘 상용 로그까지만 진도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수업 마무리 하시고